오늘 그거 성적 그거 같은 것도 이따가 같이 봅시다. 저거는 우리 이거 이따가 같이 봐요. 자, 도함수에 대해서 일단 좀 마무리가 됐고요. 도함수라고 하는 거, 미분계수라고 하는 애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애가 5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순, 간, 변화율이라고 했었죠. 그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애를 기하학적으로 6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한번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단원에 있는 번호대 찍었고 4단원은 이제 곡선의 접선과 미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크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기준으로는 4가지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2개가 거의 똑같은 거라서 보통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4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뭐야?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질 때. 그럼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다. 그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한 점 x1, y1이라는 한 점이 주어지면 그래도 직선의 방정식을 m 곱하기 x-x1 더하기 y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럼 뭐예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두 점 x1, y1과 x2, y2라고 하는 이 두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세울 수 있죠. 즉, 평균 변화율을 세울 수 있으니까 x2-x1 분의 y2-y1 하고 x-x1 더하기 y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더라. 다음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x절편하고 x절편의 값을 a로 y절편의 값이 b라고 주어졌을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내용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이제 공통수학이 아니죠. 이래 수상에서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직선의 방정식 풀이에서 요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요 단원에서 뭐만 쓸 거냐면 이것만 씁니다. 기울기와 한 점이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곡선의 접선과 곡선에 대해서 곡선의 접선과 미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함수 y는 fx라는 요 위에 한 점 x, fx에 접하는 접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f'x가 되죠. 그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으니 무조건 직선을 하나씩 세울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x가 a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f 프라임 a 대입하면 되죠. 기울기 곱하기 한 점 x 마이너스 a 더하기 fa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더라. 오늘 이 단원 끝났습니다. 이 내용 갖고만 풀어요. 이 내용 자 다시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 한 점의 좌표 그 그래프 위에 한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한 점의 좌표 x, fx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누구? f 프라임 x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접선 끝이다. 더 할 거 없다. 네, 실제로 그게 맞는지 한번 봐봐요. 저 65페이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서 공부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기울 그래프에서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 점 x,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f'x라고 할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4-1번도 뭘 해야 되는구나. 2,4라는 점을 지난다면 뭐가 필요하구나? f'E라고 하는 값이 뭔지를 생각해야겠구나. 무조건 저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럼 4-1번 한번 봐봐. 4-1번 한번 생각해봐. y는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위에 한 점이 2,4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 더하기 c래. 그러면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의 값은 3x 제곱 더하기 a가 될 텐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f 프라임 2의 값은 얼마? 1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의 값을 구하라. 할 거 다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대입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4. 두 번째 이 점도 얘도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4는 2 더하기 C. 다음 세 번째 F'의 X에다가 F'2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2 나 맞아? 3X고 맞는데 12 더하기 A가 얼마? 1.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18, B는 18, C는 2. 이렇게 A, B, C의 값을 찾아줄 수 있더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점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는 뭐가 같다? 미분계수, 즉 미분계수가 같다. F'1과 F'3의 값이 서로 같더라. 이렇게 식 세우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 위에 두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됩니다. 식이 3개가 나와요. 2번, 뭐요? 첫 번째,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슨 식? 3,3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뭐?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F'-1이라는 식과 F'-3이라는 식이 서로 같다더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식이 3개
나옵니다. 왜 식이 3개가 필요하냐면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어떤 분위기,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2015 개정 때, 09 개정 때를 마지막으로 2015 개정에서부터 문자가 3개인 식의 연립방정식은 교과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그 문자가 3개인 식을 푸는 방법 자체를 배우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 없다, 뭐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면서 배웠었는데 그게 교과 과정에서 싹 다 제외가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정석은 옛날 교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문자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을 좋아하는데요. 이거 정석을 제외한 나머지 거에서는 문자 3개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옛날 옛적 먼 옛날에 태고적 옛날 그 진짜 그 너네들이 아직 학원의 압박을 받지 않을 시절 몇 살이야? 그 시절에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냐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이거 중학교 2학년 거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 거. 고등학교 때도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일반형으로 풀고 어떨 때는 표준형으로 풀어요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이거 뭐죠? 꼭지점의 좌표와 한 점에서 딱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 축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과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뭐야? y절편과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라고 나오거든요. 또는 x절편 2개와 다른 점 하나 이렇게 해서 3점을 짚어주는데 특수한 점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뭐였냐면 그냥 무작위 3점이었어요. 무작위 3점을 통해서 문자가 3개가 나오잖아요. 식도 3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이렇게 풀이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교과과정에서 빠지면서 무조건 y절편이 들어가도록 바뀐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는 니네 교과서상으로는 절대 평생 볼 일이 없다. 시중교재에서도 정석 제외하고 이런 건 볼 일이 없다. 물론 풀 줄 알면 좋겠습니다만 연립방정식의 풀이 해법은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연립방정식의 가장 근본적인 풀이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인간들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라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거구만. 그대들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성적이 잘 나오셨다면 참 걱정인 게, 그 앞에 있는 거 다 기억 안 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계속 수업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막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수학 공부할 거 되게 많죠? 그죠? 왜 많아요? 영어 공부할 거 많아요? 많죠. 그게 꽤 되죠. 근데 영어는 할만하죠. 어느 정도는. 왜요? 까먹으니까. 수학은 근데 왜 힘들어요? 까먹으니까. 뭔 차인데요? 영어는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니네 수학을 반복을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스스로 영어 단어장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외운 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하잖아요. 수학은요? 길 가던 수학 선생님. 여기 이 주변에 이제 학원이 많으니까 수학 선생님 많겠죠. 길 가던 수학 선생님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수학이랑 가장 유사한 과목이 내가 장원근 선생님이라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수학이랑 가장 비슷한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영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투영을 하시면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진짜 적절한 비유로. 수학은 쌓아나가는 공부죠. 영어랑 똑같아요. 영어를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I마인, E마인을 까먹으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까먹어도 되는 과목이긴 해요. 물론 화학이나 물리는 좀 문제가 있지만, 뭐 주상전리가 뭔지 궁금해요? 그거 아직도 알아야 돼요?
그거 지지락인가 지리 때 배우잖아요. 뭐 편만, 뭐 심층, 뭐 현무암, 뭐 그거 기억 아직도 해요? 그게 지금 배우는 과학 혹은 배우는 뭔가에 지장을 줍니까? 안 주죠. 자, 4 곱하기 8은 32예요. 그거 까먹으면요. 난리 나죠. 아이마이님은 까먹으면요. 난리 나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빌드업이 계속 쌓아나가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게 영어이듯이 수학도 덩어리가 커져야 돼요. 근데 수학은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요. 수학은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한 사이클 돌리는데. 그죠?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 함수 막 이런 거 봤다가 도형으로 넘어갔다가 경우에서 넘어갔다가 한 바퀴 돌았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한 층씩 쌓아야 되는데 1년 전에 배운 거 위에다가 한 층을 쌓으려 했더니 1년 전에 배운 게 없이 나와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다시 쌓아야죠. 그럼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수학 점점 빡센데? 점점 힘든데? 그럼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다음 층이 왔어. 그럼 여기 요만큼만 쌓아도 되는 거를 앞에 없으면 뭘 해야 돼? 이만큼을 외워야죠. 남들 요만큼 공부할 때 니들은 이만큼 공부하시면 당연히 공부가 빡세다고 느껴지죠. 공통수학도 마찬가지. 공통수학이 여러분들 단단하게 되어 있다면 이만큼이 채워진 상태로 대수 얼마? 요 정도. 미적분 옆에 다른 채널로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게 만약에 비어 있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만큼을 공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이만큼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만큼을 채우기 전까지는 성적이 안 나와요. 문제만 열심히 푸시면 안 됩니다. 졸려보면서 딴소리 했는데 더 졸리죠?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4-2번도 해석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두 곡선이 문제 4-2번 보시면 두 곡선이 x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x값이 같은데 같은 직선에 접하니까 y값도 같겠구나. 즉 함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고 마이너스 1에 대한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분에서 그 같다라고 식을 놓고 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보면 한 3종류 정도가 나와요.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그럼 접점이 주어질 때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 점에 대한 기울기 구하면 되죠. 왜?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가 필요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랑 뭐뿐이다? 한 점과 그 점에 대한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이다. 그러면 접점이 주어졌으면 뭐가 없으니까? 기울기가 없으니까 찾아서 구하면 끝나겠네?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뭘 찾으면 돼? 접점이 없네. 그럼 x 찾아야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 위에 한 점. 결국에 얘가 접점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선이 지나는 정점이 주어질 때. 따지고 보면 세 번째 경우가 제일 어려울 텐데 얘도 결국에 그럼 뭘 하면 돼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임의로 잡아서 그 임의로 한 점을 잡았을 때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다까지 해서 구한 다음에 식을 세워서 대입해서 성립하면 돼요. 그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 위에 한 점. 거기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요. 6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69페이지 제일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3개 보이셔요? 접점의 좌표, 접선의 기울기, 곡선 밖의 점. 그래프 위에 한 점. 접점의 좌표,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 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냐? 푸는 방법을 다르게 기억하지 마세요.
푸는 방법을 다르게 기억하는 게 아니야.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접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느낌으로서 풀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4-3번 볼게요. 어메. 4-3번은 그럼 뭐 하는 문제? 뭐가 딱 읽어봐봐.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번 이 곡선 위의 점 1,3 뭐야? 보자마자 뭘 구해야 되겠구나. 기울기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4-3번 어떻게 하라고? y라고 하는 값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가 이때 1번 1,3이 주어졌대. 자, y''이 얼마니까? 노란색으로 해야 된다. y''이 얼마니까?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하시면 1 대입하시면 1 대입하면 됩니다. 3, 2, 3. 답은 기울기 y''의 값이 얼마라고요? 2요. f', 1의 값은 2요. 그러니까 식 바로 나오겠죠? y는 2x. 자, 1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려면 뒤에 얼마 더해주면 되겠다? 1 더해주면 3 나오겠다. 끝. 다음 2번. 똑같이 1,3을 지나는데 이번에는 뭐래요? 접선의 수직이래요. 수직. 직선의 수직일 조건은 바로 안 나오면 모르는 건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난 그 표정이 무서워. 난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 수직이다라고 하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식 똑같이 세우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x고요. 여기에다 1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더하기 2분의 7 되면 되겠네요. 끝. 다음 그러면 2번 4-4번 한번 봐봐요. 곡선의 접선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이다. 야, 각도가 나오면 뭘 구하는 거게? 탄젠트 쓰는 겁니다. 왜요? 이거 나는 이 탄젠트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 공부 어렵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탄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 단어의 앞글자 3개를 따서 탄젠트라고 해요. 탄젠트의 단어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접선 따위의 기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죠? 아까 얘기했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가로분의 세로거든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래서 탄젠트라고 하는 애가 대놓고 밑변분의 높이인 이유가 기울기니까. 예요. 그럼 걔들은 저 외국 애들은 삼각함수 뒤지게 쉽게 배우는 거야. 단어에 이미 뜻이 있잖아. 그럼 45도짜리의 기울기 값은 얼마라고 할까? 1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뭐야? 탄젠트 따로 외워, 기울기 따로 외워. 뭐가 이게 매칭이 안 된단 말이죠. 참 불공평해요. 그러면 이것도 뜻이 있을까요? 여기서 막 하는 퀴즈. 사인도 뜻이 있을까?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을까? 사인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그냥 일반 삼각형이라든가 일반 도형보다는 특수한 직각 삼각형 같은 거에서 특수하게 부르는 높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대놓고 높이라니까? 여기가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은 뭐예요? 뒷변분의 높이죠.
수1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R분의 X, R분의 Y죠. R분의 Y 해줘야 되죠. R분의 Y죠. 근데 우리 3학년 2학기 때 배웠을 때는 비변분의 높이라고 배우죠. 왜? 사인 자체가 높이니까. 치사하게. 그럼 코사인은 뭐예요? 코사인도 뜻이 있을까요? 뭐 있기야 하겠지만 내가 코를 따로 찢은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는 이제 코사인이라고 한 번에 부르는데 코사인이라는 얘가 접두사거든요. 혹시 코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무슨 뜻을 가지는지 아시나요? 영어 좀 치시는 분 없나요? 코라는 두 글자가 두 단어 두 글자 빵빵 하고 붙으면 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져가는지 접두사가 붙었을 때 접미사가 붙었을 때 er이라고 게 붙으면 보통 대중적으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뭐 같은 게 보면 피동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쓰듯이 야 나 14년 전에 영어 했다니까 내가 아직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가 지금 현역인 니네들이 얘기 못하는 거는 코라고 하는 거의 뜻은 니네 단어 배울 때도 그냥 통으로 외우는구나. 그 한글 같은 경우도 어근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근이 있으면 요 뒤에 있는 거에서 은은이가 뭐 을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두사 접미사 우리 한글에서도 물론 접두사 접미사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 같은 거. 개 살구는 뭐예요? 개 떡은 뭐예요? 개 아이는 뭐예요? 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가짜. 엉망진창. 대충. 같은 뜻을 지녀요. 개살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구의 짭. 살구 짭. 그래서 개살구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진짜 떨어요. 혓바늘이 바로 혀를 대는 순간 혓바늘이 생길 정도로 떫다고 해요. 먹을 게 못 된다고 해요. 개떡 같은 경우도 대충 빚어갖고 이렇게 툭툭툭 던져놓은 걸 개떡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못 대먹은 새끼예요. 써놓은 비치 그게 아니라 왈왈왈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원래적인 표현은 그 뭐예요? 못 대먹은 시키 엉망진창인 시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부르는 게 이게 개삐예요. 미안해 되게 재미없어 보인다. 그래서 코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져가요. 코가 붙으면. 그래서 코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임무, 미션, 코, 같이, 함께. 그럼 뭐야? 함께 미션을 하는 회사. 또 워커, 일하는 사람,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그런 식으로 해서 코라는 게 붙으면 이제 보통 함께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러면 코는 여기서 코는 뭐예요? 그러면 사인의 코, 사인이랑 함께 가는 애, 짝꿍이에요, 짝꿍. 탄젠트 있고 사인 있고. 그럼 밑변을 뜻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 미적분에 나와요. 시컨트라고 해서 나와요. 그럼 시컨트 친구, 코시컨트, 탄젠트 친구, 코탄젠트. 그렇게 총 6가지 함수를 배우는 게 미적분 과정이에요. 결국에 뭐라고? 대놓고 저기 45도일 때 각도 물어봤다. 각도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1. 그 1일 때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y라고 하는 값이 뭐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3이니까 y'은 얼마가 될 거고 3x 제곱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그 1번에 그 y'의 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될 테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1은 1이라서 x제곱의 값은 4, x의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2, 얼마니? 2, 8 빼기 22 더하기 3,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또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8 더하기 22 더하기 3, 25에 17. 요렇게
접점. 기울기를 먼저,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 그걸 통해서 접점을 따로 구하고 부족한 애를 채워주는 느낌으로써 그렇게 구하고 식을 세우면 되겠더라. y는 x, 기울기 1이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1 나오려면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또 뭐? y는 x,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17 나오려면 플러스 19. 이렇게 식 만들어질 수 있겠다. 네, 5번도 마찬가지죠. 그럼 5번 같은 경우 얘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얘만 따로 기억하시면 좋은 게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을 모르는 상태지만 a, fa라고 가정하고 풀어요.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될까? f'a가 되겠죠. 라고 a라는 것은 모든 어쨌든 임의의 문자를 이용해서 네 풀어요. 봐봐 4-5번. 어디서 점 3,1이라는 점에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라고 하네요. 에 그은 접선은 3개가 있대요. 이거 그래프 뭐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려볼까? 3, 4 아니 안 이쁜데? 0, 3, 4 0, 3분의 4 가야겠네요. 0 집어넣으면 1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1이라고 하는 3,1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이 3개 그려진대요. 접선 3개. 보통 어디를 접선 3개 그려질까? 여기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정도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 나중에 이 책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됩니다. 별로 안 그리고 싶죠. 평생 몰랐으면 쉽죠. 어쩔 수 없어요. 니네들은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y'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일 거고?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뭐 하라고요? 한 점을 정하자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점과 기울기가 얼마? 3a 제곱 마이너스 4a라고 가정하고 시작하자고요. 자, 그대로씩 세워봐. y는 3a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로 뭘 하면 됩니까? 요점을 지나면 됩니다. 요점을 지나도록 식을 세워주신 다음에는 1은 여기 3a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3 마이너스 a. 자, 전개. 아홉.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 a 세제곱. 자, 2차항 어디 있어? 4. 2차항 2 더하기 2. 1차항 마이너스 12. 더 없어. 마이너스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상수항 1. 그래서 정리. a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6. 계산 틀렸는데? 어디서 계산 틀렸냐? 이런 계산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 9도 있군요. 9 더하기 14. 14네요. 14.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7. A
이렇게 될 거예요. 7a 더하기 6. 그래서 a의 값은 a-1과 a-6으로 나올 거고요. 는 0. 그래서 a의 값이 0 또는 1 또는 6일 때 그 f'a의 값을 구해야 돼요.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왜? 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 0. 0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죠? 나 뭔가 절실하게 잘못 쓰고 있는, 아닌가?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저 계산 하나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 계속 제 계산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 제곱이 있죠? 9, 13, 11이죠? 예, 죄송합니다. 11이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뭔가 이상하다 했네. 그래서, 얼른 할게요. a 곱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12, 1, 2, 4, 3, 마마. a의 값은 0, 4, 2분의 3. 그러면은 f'a의 값은 0 집어넣으면 아까 0이라 그랬고 4 집어넣으면 48 빼기 16, 32. 2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9, 4분의 27 빼기 6, 24, 4분의 3. 이렇게 세트가 되겠네요. 그럼 2분의 3을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8분의 27 빼기 2, 4, 마이너스 6, 9, 18 더하기 1. 아니야, 잠깐만. 나 자꾸 뭔가 너무 급해. 2분의 9.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8분의 1 나옵니다. 몇 콤마 몇이라고요?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4분의 3짜리인 식이 만들어지면 돼요. y는 4분의 3x 집어넣으면 8분의 9. 8분의 9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려면 8분의 10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가 3번부터 3번, 4번, 5번에 대한 풀이를 하나씩 보여주긴 했지만 4-3, 4-4, 4-5. 근데 결국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 요거. 접선이라고 하는 애를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프 위에 한 점과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그죠? 한 점과 기울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쉬었다가 마지막 클리닉 시간 하고 끝낼게요.